안녕하세요. 가라지 빅보스의 빅보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강의를 찍게 됐는데 오늘은 5강 파이썬으로 바이낸스에 접속해서 비트코인 최소 주문 수량을 확인하는 것을 파이썬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면책사항 읽어주시고요. 저작권 관련으로 읽어주시고 주의사항 꼭 읽어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5강 파이썬으로 바이낸스 비트코인 최소 주문 수량 확인하기를 파이썬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파이썬이 좀 쉽게 눈에 익혀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용어 같은 것들은 다 빼고 그냥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 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파이썬, 그가 한국어도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언어를 쓸 때 그걸 막 많이 생각해 가지고 어떤 문법을 지키겠다 해서 한국말을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모국어로 쓰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뭐 저희가 어릴 때 이제 연습을 해 가지고 이제 처음에 문법을 배웠을 수도 있고, 뭐 배우면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뭐 어릴 때 뭐 엄마, 아빠 이런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게 익숙해지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게 체득이 되는 것처럼, 저도 지금 파이썬을 가능한 어려운 용어 다 빼고 대충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다 계속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되면 제가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이거 자체를 동일하게 한번 구현을 해 볼게요. 해볼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쭉 이렇게 눈에 한번 익혀 드리고, 나중에는 GPT한테 한국어로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해서 이것들을 구현하는 것들을 싹 다 한번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코드를 보면서 이런 그냥 이런 의미구나, 이게 영어로 쭉 적혀 있지만 이게 뭐 이런 의미였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쭉쭉쭉쭉 넘어갈게요. 네, 3강에서 했어요. import 가지고 오다, 가지고 온다는 뜻으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구함, request, 이거는 그냥 공구함이라고 생각하세요. 공구함. 그리고 그냥 주소, 한국 주소, 한국 바이낸스 주소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 바이낸스 주소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주소라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 핑 이런 의미는 그냥 다 뺄게요. 이거를 실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딱 실행하면 리스폰스 20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바이낸스에 이렇게 접속이 되네, 그쪽 소위 말하면 바이낸스가 살아있네, 이렇게 하는 코드였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4강에서 바이낸스 가격 불러오기를 했어요. 똑같이 임포트 가지고 와서 공구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공구함 중에 앞에서도 있었죠. 여기 get, 이쪽에 연결되는 거예요, 바이낸스 쪽에. 그리고 여기 뒤에 주소, 저희가 비트코인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주소였어요. 그리고 뭐 제이슨은 이 파이썬 언어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인식해야 되나,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제 형태, 처리하기 위한 이제 데이터의 형태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에서는 그냥 제이슨, 파이썬에서 처리하기 쉬운, 데이터를 처리하기 쉬운 어떤 형태, 이 정도로만 그냥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우측 상단에. 그러면 BTC USDT, BTC가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87,856 달러 정도 하고 있네요. 네, 형태 똑같죠? 지금 다시 이거로 한번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C, 복사하기죠.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또 복사를 붙여볼게요. 중복되는 건 이렇게 지우고, 형태가 지금 똑같아요.
도구함을 갖고 와서 이렇게 넣으면 서버가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었고, 요 형태죠. 요거. 그리고 가격도 똑같이 도구함에서 get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됐어요. 지금 그냥 쉽게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다음에 5강도 똑같은 형태예요. 똑같은 형태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다음으로 또, 요걸 한번 먼저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뭐 정상적으로 응답을 한다. 바이낸스가. 그리고 BTC 가격은 지금 이러하다. 라고 한번 봤죠. 그러면 이제 5강도 똑같은 형태예요. 이렇게 또 도구함을 가지고 와서 최소 주문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주소에 붙어서 그걸 가지고 오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미리 이렇게 코드를 따왔어요. 그러니까 샘플을 따왔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이런 게 있죠. 뭐 도구함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바이낸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구함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쓰려고, 쉽게 쓰려고, 넣으면 오면 쉬우니까요. 우리가 집에서 망치를 만들어 쓸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망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팔면 그거 그냥 사와서 쓰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망치를 쓸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그냥 만들어 놓자, 누구나 다 망치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자 해서 만들어 놓은 공구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왜 그 사람들이 공구함을 만들었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제 형태는 똑같아요. 공구함을 가지고 와서 주소에 붙으면 되죠. 지금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공구함 가지고 왔죠. 형태가 똑같아요. 지금 get을 써가지고 공구함에 소위 말하면 망치를 꺼내서 똑같이 여기 BTC 붙었죠. 그러니까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 복잡하게 나오죠. 이게 엄청 복잡하게 나오는데, 앞에는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되게 간단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거, 서버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있는, 바이낸스가 살아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뭐 삼성전자, 현대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간단했어요. BTC 가격 그냥 가르쳐줘 하는 수준에 간단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김밥집에 가가지고 김밥을 주문하려고 보면 김밥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뭐 주문할 수 있는 양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우리가 뭔가 주문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에도 이렇게 접속을 해서 BTC와 관련된 어떤 주문과 관련된 정보를 달라라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정보를 엄청 주는 거예요. 뭐 시간은 몇 시고, 뭐 그 서버,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인식하는 시간은 몇 시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최소 주문을 몇 개를 할 수 있고, 최대 주문을 몇 개를 할 수 있고, 그 단위, 그러니까 저희가 김밥을 주문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중간에 제가 이렇게 끄어 볼게요. 이 부분인데, 김밥으로 간 예를 들어 볼게요. 최소 주문 수량, 여기 최소 주문 수량 김밥 1개, 최대 몇 개까지 주문할 수 있냐? 뭐 재료가 있으니까 오늘 김밥, 뭐 기본 김밥을 뭐 10개까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희는 더 이상 김밥 장사를 못 합니다. 다 팔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최소 주문 수량은 김밥 1개, 최대는 예를 들면 10개, 그리고 단위는 김밥 저희가 한 주씩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스텝 사이즈가 아마 이제 그 단위가 변경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을 여기서 봤을 때 1개씩 주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문과 관련된 정보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해보니까 주문할 때 이런 게 필요해, 뭐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를 다 그냥 재료의 거를
이게 주석 처리를 하는 건데, 주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파이썬에서 그냥 코드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설명글, 매뉴얼 같이 이렇게 글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글을 읽고 내려올 텐데, 여기 앞에, 제일 앞에 이렇게 샵을 넣어 놓으면, 요거 있죠? 요 제일 앞에 요거를 넣어 놓으면 그냥 이제 인식을 안 해요. 쉽게 생각하면 인식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주주주주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가지고 온다 공구함을, 그리고 이제 요 안에 거는 그냥 코드를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처리를 한 거예요. 쉽게 보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뿅, 여기 나오죠. 0.00001. 요게 비트코인 최소 주문 수량이에요. 비트코인 최소 주문 수량. 좀 전처럼 이만큼 많았던 것들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요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주소에 붙으면, 주소에 요청, 이렇게 위에 주소에 요청을 하면 이렇게 많은 정보가 오는데, 그 정보에서 필요한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뒤에 코드를 적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해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수많은 정보가 올 텐데, 그 중에서 BTC라고 하는 것 중에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것만 좀 가지고 와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0. 밑에 코드를 읽으면서 0.00001 이 최소 주문 수량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코드가 갑자기 막 복잡해졌죠.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거를 더 쉽게 하려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돌을 깎아 가지고 집에서 매일 모든 사람이 망치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이게 예시가 정확하기는 참 어렵지만, 아파트의 입구에 또는 관리소에 망치를 한 개를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가서 그걸 빌려서 쓰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발자들이 또는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해서 뿅 지워도 되는 거예요.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다른 도구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이제 여기에 똑같죠? 형태는 가지고 온다 CCXT를. CCXT가 뭐냐? 이게 말 그대로 도구예요. 도구.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이거 사용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수많은 도구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렇게 거래소들 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CCXT라고 하니까 여기에 밑에 노란 줄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 말은 내 컴퓨터에 이 도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반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공짜예요. 이거 설치를 컴퓨터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터미널, 여기에 터미널, 뉴 터미널 이렇게 가서 pip install ccxt 이렇게 해서, 여기 그냥 설치하는 이제 명령어예요. 내 컴퓨터에 설치해라 이 뜻인데, 이걸 엔터 딱 치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요. 내 컴퓨터에 가장 최신 버전을. 이게 최신 버전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버전을 뭐 맞추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개발할 때는. 그게 최적화라고 해야 되나요? 내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걸 맞추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딱히 필요가 없고, 특히나 CCLT는 그냥 최신 버전을 써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이제 어디선가 가지고 와서 이제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있죠. 이렇게 기다려 보면 기다리면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네. 기다려 볼게요. 뭔가 오류가 떴네요. 일단 이런 경우는 보자. 일단 저희가 이 컴퓨터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컴퓨터에 이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컴퓨터를 거의 이제 초기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컴퓨터에 설치가 이제 덜 된 게 있을 수가 있고, 말 그대로, 또는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소위 말하면 딱딱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맞춰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이런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면 돼요. 근데 시키는 대로라고 하면 이게 또 뭐 영어로 쭉 읽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걸 한번 쭉 한번 끌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한번, 이게 뭐냐면 업그레이드를 해주라는 거거든요. 어떤 PIP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요거를 한번 설치를 해보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PIP install ccxt.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파이썬을 배우기 위해서 그 언어도 배우기 어려운데, 실제 자기 본인들을 컴퓨터로 하다 보면 이게 강의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했는데 왜 안 되지? 평소에 보지 않았던 어떤, 그러니까 강사분들께서 보여드렸던 화면이랑 다르게 뭐 오류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는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10년 전에 뭐 사용하던 어떤 드라이버랑 뭐 10년이 지난 지금의 드라이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십자 드라이버가. 뭐 똑같으니까 어차피 십자 드라이버니까 뭐 그렇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10년 전 거랑 지금 거랑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뭐 녹슬지 않았던 것들이 10년이 지나서 녹이 슬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 맞는 것들이 있어요. 나와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음. 지금 또 이제 오류가 생겼어요. 저 방법이 아니다. 제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잽싸게 한번 찾아볼게요. 강의를 잠깐 녹화를 중단을 해놓고 좀 찾아보니까 일단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제가 찾아온 방법들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뭐가 먹힐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고 또 한번 기다려 볼게요. 아까 진행했던 거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그 PIP라는 거를 지금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어요. 아까 한번 하긴 했었는데 자 근데 또 안 돼요. 그럼 이제 다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지금 안에 있는 코인 커브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라서 근데 저희가 지금 강의 중에는 그게 크게 저희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다시 지금 해본 거는 그 코인 커브를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고 그 CCXT를 설치하겠다.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CCXT가 지금 밑에 노란 줄이 없어졌죠. 그럼 지금 설치가 된 것 같거든요. 일단 기다려 볼게요. 오케이. 여기 보면 successfully installed CXT 4.5.29 이게 제가 해결했는데 이 CCXT를 설치를 할 때 어떤 그 안에 이제 저희가 했잖아요. 이게 공구함이라고. 그 공구함 안에 쉽게 생각하면 공구함 안에 코인 커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코인 커브라는 어떤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제 컴퓨터랑 좀 이렇게 부닥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CCXT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CCXT를 지금 설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코인 커브스라는 거를 신경 쓰지 말고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경로예요. C 드라이버의 유저의 앱 데이터의 로컬의 프로그램 파이썬 안에 들어가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주소예요. 만약에 이거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그냥 보시는 걸로 넘어가는데 이걸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폴더에 가서 잠시만요.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이 폴더 가서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폴더를 키시고 로컬 C 드라이브 사용자 클릭 저 이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잠시만요. 앱 데이터. 제가 여기다 그냥 경로를 한번 쳐볼게요. 앱 데이터가 저한테 안 보이고 있으니 Shift 돈 모양 여기다가 앱 데이터 엔터하면 여기 들어가지죠. 여기서 로컬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여기서 파이썬 여기서 파이썬 39-32 여기죠. 대시 여기 안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경로가 이렇게 탁 클릭을 하면 쭉 뜨죠. 이거 컨트롤 C 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컨트롤 V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슬러시 때문에 그래요. 예. 슬러시가 방향이 지금 좌측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거를 다시 바꾸면 돼요. 지우고 아마 그 처음에 저를 따라서 이걸 설치하셨으면 아마 경로가 그 뭐지 여기 앱 데이터 요 뒷부분은 경로가 거의 똑같으실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요렇게 치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엔드 표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여기 하단부에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되실 거예요.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예, 꼭 혹시 안 되시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다시 코드 다 정리해 가지고 공유를 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온다 까지만 아시면 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US 붙어 있고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똑같이 US 빠진 부분 그리고 이 뒤에 거 따라서 그냥 쳐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아까는 되게 코드가 복잡했는데 이제 이렇게만 쓰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 쉽게 한번 설명 적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자, 그 가지고 온다 도구함 안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오고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CXT라는 거는 그냥 도구함도 엄청 큰 도구함인 거예요. 그 안에 또 몇 개의 도구함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큰 도구함 안에 여러 개의 도구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큰 도구함 안에 또 여러 가지의 도구함이 있고 소위 말하면 그 안에 또 어떤 망치를 꺼낸 거예요. 그러고는 BTS를 이제 이렇게 BTS, limits, amount, min 이렇게 넣으면 최소 수량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저도 이거 실행을 안 해봤어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주는지 에러가 뜨네요. 한번 보자. 네, 이게 타이핑 익스텐션스라는 게 지금 제 컴퓨터에 안 깔려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한번 보자. 제가 지금 정신없이 막 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서 pip 똑같이 모듈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 안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도감이. 근데 지금 한번 쭉 봤을 때는 이게 CCXT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아까 그 의존성 관련 그러니까 그 코인 커브스인가요?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 내 컴퓨터에 설치할 때 그때 제가 그거를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설치가 안 된 어떤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pip install 한번 쳐볼게요. requires 설치를 했대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엔 또 이게 없대요. 사이토그래피를 이게 커브스 코인 커브스 하나 피하려고 하다가 지금 깔아야 되는 게 좀 많아지네요. 점점 그냥 지금은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코드가 제가 미리 테스트를 다 해보고 이렇다 저렇다 해서 딱 정제돼서 오면 이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난 안 되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본 거예요. 이제 되네요. 실행을 해보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오케이 되네요. 이 지금 숫자가 좀 다르게 뜨죠. 12-05 이게 아까 저희가 나왔던 뭐 0. 몇이었나요? 하나 0, 0, 0, 0, 1이었나요? 이게 아마 이 값일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보여주는데 네, 일단 네, 이게 아마 다르게 처리하면 또 이렇게 0.0001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거는 또 코드가 또 더 쳐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요까지만 할게요. 일단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컴퓨터에 보면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컴퓨터 종류마다 이게 또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거 기준으로 그랬다는 거죠. 근데 맞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하나 잘못 드린 게 있다. 이게 의존성 관련으로 설치를 할 때 그 폴더를 안 들어가도 될 거예요, 아마. 폴더를 안 들어가고 잠시만요. 폴더 안 들어가고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제가 이거 좀 찾다 보니까 정리해서 한번 드릴게요. 요걸 제가 첫 번째에 넣었어요. 여기 밑에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됐죠. 이거는 그냥 그 PIP라는 걸 업그레이드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를 그냥 소위 말하면 모른 척 하자. 모른 척 하고 그냥 넘어가자. 해서 요걸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갔죠. 근데 문제는 이거 다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필요한 것들. 아까 했던 게 요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설치를 하고 나니까 또 다시 돌렸는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또 이게 없대요. 여기에. 그래서 요걸 또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됐어요. 여기서 제가 이거를 쭉 보여드렸던 이유가 컴퓨터 상황마다 다르고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버전 다르고 또 이렇게 뭐 설치된 CCXT라는 것도 보면 아까 여기 밑에 나와 있었죠. CCXT가 이게 버전이 몇이었나요? 뭐 4점 몇 점 몇이었는데 그것처럼 이 버전이 다 달라요. 또 이렇게 이 강의를 보시고 설치할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은 버전 1 내일은 버전 2 그 다음 날은 버전 3 그 다음 날 4 그 다음 5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치하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혹시라도 테스트 하다가 뭐 이상한 거 뜨면 또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컴퓨터에 그냥 공구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쓸 수 있는 공구함이 없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보면 이게 없는 걸 알려줘요. 친절하게 알려준단 말이죠. 여기 보면 No Module Name Cytography. 내 컴퓨터에 요거에 대한 공감이 없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공감 설치할게.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CCXT를 한번 설치를 하려고 아까 시도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설치하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오래된 드라이버 설치하는 거죠. 오래된 드라이버를 최신 걸로 바꾸고 다시 해봤어요. 근데 안 된 거죠. 드라이버는 최신화 시켰는데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좀 안 맞네. 그런데 뭐 나는 그거 굳이 필요 없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에 한 거예요. CCXT 할 때 그거는 뭐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하고 이제 해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거에는 타이핑 익스텐션이라는 공구가 필요하고 사이토그래피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다 컴퓨터에 설치한 거예요. 더 쉽게 보여드리자면 그냥 A 이렇게 생각하세요. B, C, D. 내 컴퓨터에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 도구 A, B, C, D가 필요했어. 그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필요했어. 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요거 위에 거는 이게는 미국 거니까요. 가지고 와라 CCXT를 그리고 요거는 설명을 하지 말고 넘어갈게요. 뭐로 그냥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그냥 이게 X에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요 뒤에가 기니까 다음 줄에 복잡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한 개로 요거 이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EX가 요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거랑. 그래서 여기다 붙여준 거죠. 아마 이거 실행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1.2-05 또는 이제 또 컴퓨터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데는 0.00001이었나요?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지금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이럴 거예요. 이렇게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BTC는 최소 주문 수량이 이렇다. 그러면 딴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이더리움 ETH인가요? ETH? ETH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나오네요. ETH는 0.0001 걔가 최소 주문 수량. 딴 거 해볼까요? 도지 DOGE 실행 한 개가 최소 수량이래요. 이런 식으로 최소 수량을 이제 받아올 수가 있어요. 더 쉽게 볼 수 있죠. 코드가 처음에 봤던 것보다 훨씬 깔끔해졌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형태가 다 똑같죠. 지금 4강이랑 3강부터 넘어온 거 한번 보세요.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얼마나 나중에 되면 복잡해지는 정도의 차이지 사실상 똑같아요. 이게 가지고 온다 도구함 계속 말씀드리죠. 가지고 온다 도구함 그냥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도구함이 다를 뿐인 거예요. 어떨 때는 화장품 도구함 도구함이 아닌가요? 공구함인가요? 화장품 함 또는 드라이버 들어있는 드라이버 박스 이런 것처럼 그냥 필요한 거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죠.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화장을 안 하는 사람, 화장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화장 공구함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드라이버를 평생 보지도 못했던 사람은 드라이버 함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거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블로그 쓰신 내용들, 블로거나 이런 분들이 글 친절하게 써놓으면 그거 보고 아, 이게 리퀘스트에서 get이라는 걸 꺼내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막 알고 그게 자주 쓰면 몸에 있고 아니면 외우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GPT한테 바이낸스 서버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짜줄 거야, 아마 코드가. 이거보다 더 잘 짜줄 거예요. 저는 강의를 찍으려고 최대한 심플하게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GPT 같은 애들은 더 이렇게 GPT나 제미나이는 더 잘 짜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냥 형태만 보세요. 똑같죠? 도구함 세팅, 도구함을 세팅하고 그 해당 주소에 가가지고 붙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붙어서 가격 보기. 또 여기 이제 최소 주문 수량 보려고 하니까 요 CCXT라는 도구가 필요했고 우리 컴퓨터에는 없었으니까 그거를 설치를 했단 말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 pip install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는 필요한 도구함 이름을 넣으면 알아서 컴퓨터가 가지고 온단 말이죠. 해당 어디서 가지고 온다 이런 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치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형태만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도구함. 저희 처음에 요리에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가 라면 끓이려면 라면 꺼내가지고 놔둬야 되고, 거기다 계란 넣으려면 라면 옆에다가 계란 꺼내놔야 되고, 파 넣으려면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놔두고 하죠. 무슨 요리를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죠. 식재료를. 심지어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집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칼은 칼대로, 가위는 가위대로, 젓가락은 젓가락대로. 이거를 처음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리퀘스트.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한 번에 짜겠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밑에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자, 내가 뭘 할지는 모르지만 머릿속에 그냥 기억나는 걸 하는 거예요. 요게 그 서버에 붙어서 뭘 쓸 것 같고, 요 CCXT라는 도구도 요 갖다 놓으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 이제 처음에는 서버 이제 그 바이낸스가 붙어 있는지 내가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세팅은 똑같아요. 그래서 형태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도구를 가져다 놓는다. 냉장고 문을 연다. 냉장고에서 파를 꺼낸다.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낸다. 뭐 라면은 선반에서 라면 한 봉지를 꺼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더 쉽게 설명 계속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이거를 뭐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넣어놔도 되느냐? 되죠. 되는데 중요한 거는 컴퓨터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읽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쭉 읽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나 식재료 같은 것들은 통상 제일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문제 없이. 위에 가위는 그렇잖아요. 여기 가위가 여기 있으면 가위도 꺼내놓고 칼도 꺼내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꺼내도 되죠. 이 다음에 필요하면. 근데 초반에 이렇게 다 꺼내 놓으면 편하니까요. 인식도 쉽고 쭉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오늘은 이게 갑자기 저도 이렇게 강의를 찍다 보니까 뭐 좀 두서가 없는 거 같긴 한데, 그냥 많은 부분에서 기억하실 부분은 도구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좀 더 쉽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다.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세요. 한번 쭉 치우고, 최소 주문 수량. 여기서 최소 주문 수량이 왜 필요하냐?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주문을 하다 보면 나는 김밥 반줄이 먹고 싶어서 주문을 했는데, 거기가 주문은 한 개가 최소 주문 수량인 거예요. 한 개가. 그러면 주문이 거절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주문 수량을 바이낸스로부터 한번 불러와 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지의 최소 주문 수량이 뭐예요? 김밥집 가서 이거 반줄 주문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근데 통상 김밥을 한 줄씩 주문을 하죠. 안 됩니다. 한 줄 주문하셔야 됩니다. 저 반줄 할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바이낸스에서는 BTC를 주문을 하려면 최소 주문 수량이 BTC 다시 한번 BTC로 한번 볼게요. 주문 수량이 이거다. 이게 아마 0.00001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본 거예요. 바이낸스 최소 주문 수량은 말이 꼬이죠. 최소 주문 수량은 이러하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CCXT라는 걸 사용한 이유도 이렇게 심플하게 보기 위해서 이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그냥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 가지고 강의를 한번 찍어 봤고요. CCXT라는 것을 좀 깔면서 이상한 거를 좀 봤죠. 오류가 뜨는 걸 많이 봤죠.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가 집에서 개발해 실제로 사용하는 PC에는 오래도록 이제 세팅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런 식으로 뭐 버전을 새로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개발을 했었고 새로운 것들을 새로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버전이 다 맞춰져 있어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오류가 나더라도 정말 간간히 버전이 이제 바뀌었다, 엄청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면 가끔 뜨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업데이트하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손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면서 복잡하다, 이거 뭐야, 왜 계속 오류가 생겨. 저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컴퓨터 지금 처음 이제 세팅해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오류라 하기 좀 그렇죠. PC에 뭐가 없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뻘겋게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막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이게 근데 내 안에 공구함이 없네, 설치하면 되겠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또 간혹 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우 자체에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 오류가 생기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저도 한숨부터 나오는데 막 뭔가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강의를 처음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60대, 50대, 60대, 70대 뭐 저희 부모님 세대도 봤을 때 하기 쉽도록 이렇게 강의를 찍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PC를 이렇게 초기화를 하세요. 그냥 중요한 건 다 백업을 시켜 놓으시고, 초기화를 하라고 하면 갑자기 뭐 PC에 좋은 거, 중요한 거 깔려 있는데 막 지우시면 안 되시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능하면 이게 강의용으로 이렇게 다 이제 초기화를 해서 시작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제 컴퓨터도 그러기 위해서 웬만한 건 다 지우고 거의 초기화 상태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서 오늘과 같이 이게 설치가 안 되네, 이걸 바로 보여드리고
제 것도 설치가 안 돼요. 이러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 이게 공구함이라는 게 내 PC에 없어서 그렇다. 이런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한번 PC를 초기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해보실 때는 가능하면 음, 내가 온전히 강의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PC면 좋으실 거예요, 아마. 이거를 또 초기화하고 프로그램 다시 깔아보고 이것도 익숙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뭐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코딩 같은 거 배우거나 어떤 거 할 때는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했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거나 또는 개발할 때도 그래요. 개발할 때도 어,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를 제가 개발을 뭐 주로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키움을 개발해 보고 싶다. 키움을 대상으로 개발해 보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있는 컴퓨터 중에 한 개를 꺼내 가지고 초기화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봐요. 그 키움용으로 세팅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어. 제가 왜 그렇게 했었냐면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겪으실 수도 있는데 어, 그게 뭐라 그러지? 바이낸스 개발하려고 세팅하고 키움 개발하려고 세팅하고 근데 그거를 또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가상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세팅을 하다 보면 힘이 좀 많이 이렇게 투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상 환경이고 뭐고 뭐 간에 그냥 아예 PC를 분리해 가지고 그냥 개발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저는 개발을 해봐요. 그래서 바이낸스 개발할 때는 바이낸스 개발용 PC를 두고 키움을 개발할 때는 키움용을 두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돌릴 때는 또 돌리는 용 PC가 있어요. 음. 그걸 지금 다 세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가능하면 집에 있는 컴퓨터 한 개를 꺼내고 중요한 거는 다 백업을 해놓고 중요한 건 다 백업을 해놓으시고 초기화를 해가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오류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도 좋고 그거를 반복하면서 좀 익숙해지는 게 있거든요.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강에서 5강 넘어오면서 최소 주문 수량 한번 불러오는 걸 해봤고요. 음, 저도 이렇게 미리 강의를 막 준비해가지고 다 돌려보고 딱 깨끗한 코드만 가지고 와가지고 짧게 한 뭐 5분, 10분 만에 탁탁탁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면 깔끔하고 좀 있어 보인다 해야 되나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코드를 배울 때 코딩을 하고 막 이렇게 배울 때 어릴 때도 그렇고 너무 깨끗한 그 문제 없는 코드만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것들을 겪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결국 되더라. 그리고 어, 나뿐만이 아니라 강사도 그러니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왜 나만 오류가 생겨? 왜 저 강사는 다 돼? 라고 생각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해결 안 돼가지고 막 구글 찾아보고 네이버 찾아보고 요즘 이제 GPT도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 그 코드가 똑같지도 않고 그럼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도 모르겠는데 뭐 또 이건 또 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포기를 할까 뭐 굳이 내가 뭐 바이낸스 이거 뭐 처음에 목표는 있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걸 해 라고 생각하실까 봐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능하면 이거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이게 파이썬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제가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했던 강의들의 코드를 깔끔하게 해서 또 한번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그냥 뭐 그 에디터에 넣고 돌려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지금 그냥 익숙하게 보세요. 어, 이게 투자로 간다 그러면 너무나 복잡해질 수 있단 말이죠. 투자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10,000원 이하에 오면 한 개씩 살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냥 저희가 쉽게 삼성전자 주식을 한 달에 한 번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삼성전자가 주식을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서 1만 원 이하면 한 개씩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하면 심플하게 코드를 짜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점점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면 1초에 한 번씩 분석을 해서 분석은 엄청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체결 속도, 위로 체결이 빠르냐, 아래로 체결이 빠르냐, 등등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한 개씩 매수를 하고 또 계속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가지고 또 체결 속도, 똑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체결 속도, 위로 얼마, 아래로 얼마,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로직이 생기면 점점 복잡해져요. 코드는 엄청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똑같은 건데 그냥 반복적으로 할 뿐인 거예요. 컴퓨터한테. 내가 쉽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주 사라. 한 시간에 한 번씩. 한 주 사라.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이 그냥 조건이 계속 붙는 거예요. 뒤에. 단지 그럴 뿐인 거죠.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코드가 되게 복잡하고 뭐하고 보이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 내가 언젠가 이렇게 코드를 보다 보니까 어렵고 모듈 설치하는 게 보니까 어렵고 뭐 하든가 어렵고 아이고 이거를 내가 언제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또는 매매 로직을 짜가지고 파이썬으로 이걸 하겠다 생각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심플해요. 워렌 버핏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라. 그거 엄청 심플하잖아요. 그 정도 그렇게 해도 전 세계 부호에 들어가는데 그 정도 로직은 우리가 쉽게 짤 수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라. 비쌀 때 비쌀 때 팔아라. 그러면 쌀 때라는 조건을 내가 만들면 되고 비쌀 때라는 조건을 내가 만들면 엄청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쌀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 만 원이야. 비쌀 때 삼성전자 10만 원 이상.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정의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컴퓨터한테 시켜 놓으면 돼요. 엄청 쉽죠. 한국말로 써도 이렇게 말로 써도 한 두 줄이면 되는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도 크게 코드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제된 어떤 강의를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예를 들어 가지고 나와는 상황이 맞지 않는 어떤 상황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깔끔하니까 또 보시는 입장에서는 나는 문제가 생기는데 왜 강사는 문제가 안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은 횡설수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찍는 이유 중에 한 개는 딱 드릴 말씀만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코드를 짜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항상 그랬어요. 강사분들께서 뭔가 말씀을 주실 때 연습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능수능란하신 분들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가 잘 되죠. 듣는 순간 이해는 잘 돼요. 근데 나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어떤 메커니즘과 강사분이 말씀하시는 메커니즘이 달라가지고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되는데 돌아서면 잘 이해가 안 돼. 희한한 그런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처음 듣는 사람인데
나는 처음 듣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수없이 강의를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 할까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돼가지고 쫙 설명을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들을 때는 분명히 쉬웠는데 내가 정작 해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유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아, 하면서 이거 왜 그렇지? 아, 스트레스 받아. 왜 안 되지? 이거 뭐야? 이런 부분이 강사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나는 이미 다 해본 거다. 난 다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트러블이 없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일을 받아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효율도 좋고 빠르게 잘 되겠지만 실제 강의는 그렇게 했을 때 조금은 안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나 코딩 관련으로는. 음. 그리고 뭐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유튜버로서 좀 이제 고민을 해봤던 컨셉 중에 한 개가 정제가 잘 돼가지고 잘 강의를 해놓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 거 보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러면 나도 처음 하듯이 어차피 처음 강사를 해보는 거니까 같이 한번 뭐 좌충우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뭐 처음 이렇게 지금 세팅부터 해보다 보면 이렇게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를 저도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제가 주력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개발하는 거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그 누구보다 많이 알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자만심이 있긴 해요. 워낙 저도 많이 부닥쳐보고 오류도 많이 잡아보고 이런 거에서는 이런 노하우를 쓰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바이낸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해보면 뭐 바뀌는 것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바뀌는 것도 많고 다시 세팅을 해보면 맞다 옛날에 이런 그 오류가 있었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왜냐하면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다 세팅이 끝났거든요. 집에 이미 망치 이런 거 다 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해보니까 이거 또 생기네. 이러면서 음, 이럴 때 이렇게 해결해 봐야지, 이렇게 해결해 봐야지, 요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없구나. 이거 찾아보면 되지 하는데, 지금 뭐, 저희 부모님 만약 이걸 했다 그러면, 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뭐, 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거 안 깔리는구만. 이런 뭐, 설치가 안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다 하노? 라고 하는데, 똑같이 말씀드릴 것 같아요. 뭐, 망치 하나 사고, 뭐, 이거 하나 사고, 톱 하나 사고, 홈이 하나 사고, 그거 집에 한 번만 사다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살 안 가셔도 돼요. 이런 느낌처럼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계속 설명드리면서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계속 횡설수설합니다. 네. 일단 최소 주문 수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최소 주문 수량은 저희가 김밥집에 갔을 때 최소 주문 수량을 알아야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줄 주세요, 두 줄 주세요, 세 줄 주세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최소 주문 수량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어떻게 하면 됐다. 오늘 처음 나온 것도 있었죠. CCXT, CCXT, CCXT라는 어떤 도구함이 있었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최소 주문 수량을 좀 쉽게 볼 수 있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주문을 한번 넣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소 주문 수량을 알았으니까 최소 주문 수량을 알았으니까 알았음. 그럼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강의 때는 최소 주문 수량을 주문을 한번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뭐 심플하게 봤을 때는 주문까지 넣은 거예요. 매수 주문 넣은 거예요. 매수 주문이라고 해요. 한번 넣어볼까? 뭐 가능하면 매수를 했으면 매도도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매도 주문. 그러면
됐죠? 그러면 엄청 설명을 해보면 강의가 제가 6개밖에 안 됐지만 6개에서 이 강사인 제가 막 횡설수설하고 있었지만 바이낸스에 붙어서 바이낸스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바이낸스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가격을 확인하고 최소 주문 수량이 뭔지까지 저희가 한 거예요. 최소 주문 수량이 뭔지까지 안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매수 주문 넣는 거랑 넣는 것 그리고 매도 주문 넣는 것까지 하면 일단은 사실 파이썬으로 바이낸스에 주문하는 것까지는 끝난 거예요. 엄청 심플하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넣는 거예요. 논리죠, 논리.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이하에서 사라. 얼마 이상에서 팔아라. 이 논리만 개개인적으로 필요한 걸 만드시면 파이썬으로 이제 바이낸스에 주문하는 거 끝난 거예요. 엄청 쉽죠? 진짜 별거 없죠? 에이? 이게 뭐야? 근데 심지어 1강부터 제가 봤을 때 1강부터 몇 강까지인가요? 한 3강 정도까지인가? 는 그냥 사실 쓸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한번 그냥 로직만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주문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코드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길어지는데 바이낸스의 접속. 사실 바이낸스의 접속, 뭐 비트코인 가격, 최소 주문 수량 체크. 이제 가면 다음 시간에 만약에 하면 최소 주문 수량 주문.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강의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끝난 거예요. 엄청 쉽죠? 저도 이렇게 강의 찍으면서 그래도 한 30개 가까이는 찍지 않을까. 뭐 강의 같은 거 보면 통상 2, 30개씩 되니까.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별게 없네요. 바이낸스 그냥 접속하고 비트코인 가격 확인하고 최소 주문 수량 체크하고 최소 주문 수량 주문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뭐 끽 해봤자 있는 게 내 계좌에 얼마 있는지 뭐 체크하는 거, 뭐 내 계좌에 있는 금액 중에 얼마만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똑같거든요. 아까 최소 주문 수량 체크하는 방식이랑 다 동일해요. 여기에 가면 예를 들어서 계좌에 계좌 얼마 있는지. 그러면 이 계좌에 얼마 있는지를 알면 뭐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좌에 예를 들면 얼마 만 원 있다 칠게요. 만 원에 곱하기 뭐 10%, 10%만 그럼 1,000원이겠죠? 1,000원. 그러면 1,000원 세팅해 놓고 이거 제가 잘못 눌렀어요. 1,000원 세팅해 놓고 그럼 1,000원만 세팅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뭐 어렵게 계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더 쉽게 한번 해볼까요? 내 계좌에 뭐 100만 원을 넣었다고 생각할게요. 100만 원.
근데 주문을 그러면 내가 10% 하고 싶으면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만 그럼 투자해야지 BTC에. 비트코인에. 그러면 비트코인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살 거다. 그러면 뭐 나누기 해가지고 한 3,000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번 10만 원을 그러면 10달 동안 10달 동안 나눌 거고 한 달에 만 원씩. 그러면 1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1만 원씩.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씩만 돌아가게 하는 거죠. 1월 1일에 한 번 돌아가고 2월 1일에 한 번 돌아가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냥 프로그램으로 안 하고 그냥 사람이 이미 그냥 어느 정도 계산을 해놓고 움직여도 돼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적는 건 엄청 쉽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엄청 쉽다. 바이낸스 그냥 접속해가지고 코인 가격, 최소 주문 수량 체크, 내 계좌에 얼마 있는지 체크. 똑같죠? 김밥집. 제가 계속 김밥집을 예를 드는데 왜냐면 이게 바이낸스 뭐 최소 주문 수량 비트코인 이것부터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김밥집 도착, 김밥 가격 확인. 그러면 이미 알죠. 신용카드를 쓰거나 내 주머니 지갑이 얼마 있거나 내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내 주머니에 5천 원이 5천 원 있는지는 알아야죠. 아닌데 김밥 그냥 막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김밥 가격 확인. 뭐 김밥이 예를 들면 2,000원. 1,000원 할게요, 그냥. 1,000원. 그럼 내 주머니에 5,000원 있으면, 나는 김밥 5줄까지는 주문이 가능하네.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김밥 사 먹을 거면, 총 5줄 사 먹을 수 있고, 오늘 한 줄, 다음 달에 한 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편하잖아요. 제가 머릿속에 뭐 크게 생각 안 해도 되고 익숙한 용어니까.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제가 최소 주문 수량 주문 넣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음. 네. 다음 시간에는 최소 주문 수량을 주문하기 한번 해볼게요. 형태는 똑같을 거예요, 아마. 네. 오늘도 제가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했지만 개발하면서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오류가 생길 때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받는다는 거,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 뭐 그 정도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